가뜩이나 어렵던 경제가 계엄 사태 이후 더욱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급락했던 원화 가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많은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취약한 전북 경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기업들은 물론 도내 자영업자와 소비자들도 크게 위축돼 밑바닥부터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를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이현충 중소기업 융합 전북연합회장, 강낙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마당에 지난해 말 12.3 계엄 사태는 더욱 큰 악재가 되었습니다. 최남진 교수님, 국내 경제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요? 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요. 환율은 지난 12월 초 1,400원대에서 12월 말 1,470원으로 약 70원가량 급등하였습니다. 환율은 그 국가의 신용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율의 변동성은 금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내수 침체로 인해 지난 1월 기준금리 인하의 무게가 실리는 듯 하였으나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서 설명드린 환율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건설업계 등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은 또한 우리 실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 4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분기 경제 성장률을 0.5%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는 0.1% 성장하면서 상당폭 위축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네. 이제 그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불확실성 빨리 해소가 돼야 할 텐데 이런 상황이 길어질 경우에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요? 네, 한국은행은 이례적으로 분기 성장률 발표 시점이 아닌 지난달 올해 성장률을 하향 전망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죠. 자, 한국은행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인 1월 내수 침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0.2%포인트 하향 전망한 올해 성장률을 1.6에서 1.7%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경제 전망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이것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인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연간 실질 GDP의 0.2%포인트는 약 4조 6천억 원으로 이는 우리 전북 지역 2024년의 1년 예산의 약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는 이런 전망치조차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기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경우 올해 성장률은 1.5% 혹은 그 이하로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정치가 이제 경제를 살리거나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깎아먹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지난해 12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88.4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8년 10월 이후로는 하락폭이 가장 큰 것이었다고 하는데 김인태 실장님, 그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를 비롯해서 다른 주요 경제 지표들 어느 정도 상황인지요? 네, 그 전국적인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락한 거에 따라서 도내 소비자 심리 지수도 전국적인 소비 심리 지수보다는 좀 적게 줄었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24년 11월 달에 91.8%에서 12월 달에 84.5로
7.3포인트가 예. 하락을 했고 올해 1월 달에는 85.5로 1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는 뭐 전반적으로 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면서 심리 지수를 끌어올릴 요인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여전히 소비 심리 지수는 지금 위축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조업 생산 지수 같은 경우는 11월, 12월 하면서 꾸준히 좀 상승은 했는데 이는 이제 동행 지수로 보이기 때문에 1월 달 지수가 나와 봐야만 제조업 지수가 계속 상승 곡선을 탈지 하향을 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수출 현황은 작년도에 6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좀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23년 대비 24년도에 한 1% 정도 안정세를 보였는데 올해 1월 달 보면 전년 1월 달 대비 또 2.4% 올라서 이 부분도 변동성이 지금 상당히 큰 상황이라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안정화됐다고는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고용 시장을 보면 2023년 대비 24년도에 전반적으로는 미세하게 좀 상승은 했습니다. 보면 이제 그 상용직 근로자는 1.4만 명이 늘어났는데 그 일용직 근로자가 한 7천 명 정도 줄어들어서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고 좀 볼 수도 있지만 12월 달 들어서 실업률이 7.2%로 거의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뭐 계절적 요인으로 이제 공공 일자리인 노인 일자리가 좀 12월 달에 많이 줄었다는 측면도 있고 뭐 제일건설, 부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용을 찾는 그 구직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소비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조나 수출 다변화 그리고 고용 안정 대책이 지금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뭐 그 크게 하락한 부분도 있고 1월 들어서 조금 소폭 그 정체 상황을 보이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빨리 상황이 개선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여건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위기 상황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경제 주체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소기업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충 회장님, 우리가 그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잘 치르면서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좋은 그 영향이 지역 경제에 미쳐올 것이다. 이런 그 희망들, 낙관들이 좀 많이 퍼지기도 했었는데 현재 지금 도내 기업체들 상황 전반적으로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통해서 전북 경제 도약업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지금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원재재 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 제조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했지만 소비는 위축이 되고 수출은 부진했고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금리 인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 비용이 증가했고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자금 조달이 어려움을 겪고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력을 감축하거나 채용을 동결하고 또한 운영비를 줄이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악화되면서 매출 곶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식업, 소매업 등 내수 중심 업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상권 자체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건설업계는 매매 시장의 정체로 분양이 어려워지고 있고 건설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의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원재재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경제는 더욱더 침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네. 이제 소상공인들의 시름도 무척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설 명절 그 연휴에 붙여서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내수도 좀 진작을 하고 관광도 좀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기도 했는데 강낙현 회장님 이번 설 명절 대목 얼마나 좀 도움이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제도라든지 이런 지원 정책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실제 저희가 이제 그 설 명절 이전에 우려했던 부분이 이 연휴 기간이 최장 한 10일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 예. 이제 국내 여행이 아닌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예. 그리고 실제 이제 그게
그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방송 매체 보도가 돼서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광역으로 구분을 했을 때 한 17개 정도 광역 주회가 되는데 예. 실제 제주도에서는 이 연휴 지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특수라고 생각을 하고 반겨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지역에서는 실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손님들이 많이 온다거나 관광 때문에 많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도내에 있는 그 어떤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장기적인 그 연휴 기간 이용해서 해외여행 많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실제 이제 그게 반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지역 아마 이제 수치가 아직 나오진 않았을 텐데 수치 비교를 해보면 예년 수준 아니면 예년만도 못한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실제 그 지역에서 각 지역에서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치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실제 그 폐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타 소상공인 관련된 현안들이 많이 묻혀 있고 예. 정말 중요한 민생 그 지역 경제 부분인데 그 부분이 현재는 그 어떻게 보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말은 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들은 아직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신용보증재단의 순사고율이 지금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이제 보증을 서고 소상공인들이 이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다 썼지만 형편이 어려워졌다 보니까 이제 그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비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또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의 어떤 체감 경기 전망도 전국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전북은 또 그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회장님, 그 상권 침체 어느 정도 상황인지요? 그리고 이제 지표로 말씀드렸을 때, 예. 지표로 말씀드렸을 때는 실제 100%가 기준인데 예. 다 거기에 못 미치고 있고 평균이 예.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그 평균보다 하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표상으로는 실물 경제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14개 시군구에 있는 지역 회장님들의 그 현황 파악이라든지 동향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예년 코로나19 수준보다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실제로도 뭐 외환 위기나 코로나 때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지난해 말 그 도내 건설업체 가운데 그 간판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제일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또 도내 그 건설 업계의 어떤 폐업 행렬이 잇따르고 있는데 교수님, 그 건설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걱정이 큰데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건설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 그리고 원자재 가격 인상, 그리고 탄핵 국면 등 복합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건설업 부도는 지난 2021년 12개 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4년 29개 사로 5년 전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도 업체 중에 약 86%인 25개사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북 지역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는데요. 지난 12월 초 전북 지역의 건설업계 4위 규모인 제일건설이 부도 처리되며 우리 전북 지역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지방 경제와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고용 창출 효과는 최종 수요 10억 원당 10.8명으로 제조업의 6.5명에 비해서 1.7배가량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데 우리 건설업의 이런 침체가 우리 전북 지역의 고용 시장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우리 전북 지역의 건축업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서 10,000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우리 전북 지역의 실업률을 4%에서 7.2%로 급증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우려스러운데요. 이게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우리 전북 지역은 건설사들이 1월 들어 벌써 8개사가 지금 폐업 신고를 했고, 건설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건축 허가 면적도 1년 전에 비해서 60%나 감소했다는 점에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부터 완공 때까지 조금 기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저 건축허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이 여파가 또 금방 끝나지 않고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길어질 영향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 건축이라는 게 상당 부분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래를 좀 전망할 수 있는 게 건축 허가 면적인데, 예. 이 건축 허가 면적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그 앞서 뭐 통계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제조업 생산 또 그다음에 전년 대비 뭐 10% 이상 이렇게 줄어든 수출도 감소세가 상당히 뚜렷합니다. 주력 산업 그 침체를 비롯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현충 회장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게 전북 지역의 제조업, 특히 농기계나 자동차 부품, 특수 차량 등은 중국과 가격 경쟁에서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저가 제품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기술 수준 또한 급격히 향상되면서 전북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수출이 많이 됐던 특수 차량들도 국제 제재와 물류 차질 위축 등으로 수출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예. 농림업 분야에서도 중국산 농산물과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지역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세계 경제의 둔화는 수출 중심의 기업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시장의 침체로 인해 제조업 수출책이 더욱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국제 공급망 혼란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기업들의 비용 증가 등이 급격한 어려움을 더욱더 주고 있습니다. 제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어 있고, 농업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대중 그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또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전북자치도가 비상시국 대응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 대책을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담고 계신데, 실장님 여기 어떤 내용들 주로 많이 담으셨고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는지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인해서 전라북도도 경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그 중소기업들의 유동성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를 극복하고자 작년 12월 20일 날 그 소상공인 분야, 중소기업 분야, 그다음에 소비 촉진 분야, 이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1조 2천억 규모로 특례보증이라든지 2차 보전을 통해서 자금 압박 해소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일기업 1공무원 전담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3천억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고, 예. 기타 기업별 융자 한도도 좀 확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를 하고 있고, 착한 가격업소 지원, 기타 중소기업 오프라인 지원책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그 재정을 그 어느 때보다는 빨리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년 재정의 70%를 예. 다 지금 지출을 할 예정이고, 특히 1분기에도 35%를 집행을 해서 자금이 시중에 빨리 돌아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월부터 저희들이 착한 선결제 운동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제 도민들께서 많이 또 참여를 해주시고 있어서 그 소상공인 매출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도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말씀 나온 김에 착한 선결제 운동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착한 선결제 운동은 이제 도하고 시군하고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영세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가게보다는 이제 착한 가게나 이제 장사가 좀 어려운 가게들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한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미리 결제를 해놓고 예. 자금을 미리 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시간이 가는 단계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소비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자금을 이제 조기 공급한다는 측면이 있고 이게 저희는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심리잖아요.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비 심리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운동을 전 도민적으로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에서 먼저 나선 거고 민간 운동 확산으로 좀 퍼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운동 차원에서 추진한 겁니다. 일반 시민들도 왜 참석을 하면 뭐 추첨을 해서 네, 일반 시민들도 5만 원 이상 선결제를 하고 저희들 사이트에 올라와서 인증을 하면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그 전통시장 상품권이라든지 지역 화폐라든지 이걸 갖다 뭐 대가로 해서 좀 경품을 드리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추경이 빨리 돼야 또 우리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또 추경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생 관련 예산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야에서 이제 접점을 좁히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작년에 국회 단계에서 거의 반영 쪽으로 가다가 그 부분 이제 정부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국회에서 늘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된 부분을 정부에서 추경을 한다면 반드시 저희 전라북도 민생 예산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좀 민생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시군과 협조해서 그다음에 정치권과 협조해서 그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북자치도 그 대책 여러 가지 대책 중에 분야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급된 것처럼 소상공인 대책도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담겼습니다. 특례 보증도 많이 늘어나고 지역 상품권 지원이랄지 도란우산 공제 지원 사업 이런 것 등도 확대한다는 내용 등등이 지금 담겨져 있는데 강낙현 회장님 이 정도면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선제적으로 잘 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상반기 안에 또 이제 집행이 되고 실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자체 발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예. 이제 도에서 어떻게 보면 자금 출연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 이제 정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온누리 상품권, 이 온누리 상품권 관련해서는 현재 그 이전에 지원 대책이 온누리 상품권 자체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은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지나면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골목형 상점과 지정이라는 걸 통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제도가 좀 보완이 됐고 또 현재도 그런 골목형 상점가들을 계속해서 지정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4년 12월에 예. 각 지회 그러니까 전국 광역권 지회장들이 모였을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 건의를 했었어요. 예. 온누리 상품권도 지역사랑 상품권처럼 좀 사용할 수 있는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시켜주고 그걸 활용하기 위한 어떤 법적, 제도적 접근들을 좀 단순화시켜줘라. 예.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많이 저희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골목형 상점과 지정이라는 것은 각 지역에 조례하고 또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하고 회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 김관영 도지사님 만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전달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 그런 법적 보완 제도가 마련되어지면 특히 전북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타 도에 비해서 뭐 법적 또는 제도적 재량권들이 좀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돼서 좀 원만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십사 예.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뭐 단시일 내에 금방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단계적으로 서둘러서 있다 보면 그런 빠지는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겠군요. 최근에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소비 진작, 내수 경제 활성화하겠다면서 지금 민생 지원금들을 지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20만 원에서 뭐 형편이 조금 좋은 곳들은 50만 원까지 지금 지급을 하는 곳들도 있는데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닥 경제부터 살리겠다는 명분이고 취지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거 뭐 선심성 행정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부 시군구에서는 민생 회복 등을 목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지만 특정 지역에 일률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은 이 실효성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비 대체 효과라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 대체 효과라는 것은 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게가 원래 사용하려던 돈 대신에 지원금을 사용하고 원래 사용하려던 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지자체에서 100억 원을 발행을 했지만 소비가 100억 원 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률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이 재정 승수라고 하는데요. 재정 승수 효과가 약 0.2 정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지원금의 약 20% 정도만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원금을 지급한 시군구의 자치단들이 대부분 민주당 초선이나 재선위원이라는 점에서 이 선심성 지원금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지방선거,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6년 지방선거 출마가 불가한 3선 지자체장 중에서 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충 회장님, 이번 대책에는 거론됐던 것처럼 기업 관련 그 대책들도 많이 담겼습니다. 아까 실장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뭐 1기업 1공무원제 강화를 통한 여러 가지 지원이랄지 뭐 자금 지원, 수출 기업 지원 방안 이런 것들도 언급이 돼 있는데 현재 기업들의 가장 시급한 지원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 김인태 실장님도 이야기했듯이 기업이 지금 가장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자금난입니다. 자금난이 가장 어렵고 있는데 전북도뿐만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은 너무 신설업체에만 또 집중되는 것도 또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7년 이내의 기업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7년 된 이상 업체들에게도 자금 지원, 유동성 자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 신용보증기금이나 진흥공단에서도 많은 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좀 조기 집행을 해줘서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줘도 숨통을 좀 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설자금이나 여러 가지 자금을 정부 기관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있지만 어떤 상환 기간에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보통 자금이 지원될 때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시설자금이나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할 때는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데 만일에 100억을 투자를 해서 시설자금을나 운영자금을 받았다면은 5년 거치 동안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5년 후에는 약 20억씩 상환해야 되는 1년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금이 크게 투자를 되거나 그랬을 때는 자금의 유연성을 좀 둬서 상환 기간을 좀 늘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건설 쪽에서 지금 전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했듯이 건설 비용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업들은 투자자들은 전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담보 인정 비율이
투기 과열 직구가 아니라면 높여주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좀 높여줘서 투자의 유연성을 좀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금 지원도 좀 더 문턱을 낮춰줘서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좀 쉽게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마 빌려 쓰시는 입장에서는 돈도 좀 많이 쉽게 빨리 지원을 해주고 조금 천천히 갚으셨으면 한 바람이야 당연히 인지상정이겠습니다만 아까 앞서 언급된 것처럼 사고율도 좀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기금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또 중간에 적정하게 또 고려해야 되는 정책적 고민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도 여러 가지 정책 자금들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일부 지금 자금들이 최근에 막 도래 시기가 지금 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경제가 좋으면 그것도 좀 갚기가 수월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래 시기가 막 오고 있어서 좀 이중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IMF 때나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훨씬 더 힘들게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특히나 요즘 같은 모든 정체적인 매출이 감소하거나 어떤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더 정부에서 과감하게 상환 기회를 연장해주고 자금을 좀 유예해주는 방법이 우리 기업인들에게 숨통을 켜주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 가운데 하나 건설업입니다.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져서 어려운 상황인데 실장님 도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최남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GRDP 기준으로 따지면 전라북도 건설업 비중이 7.0%로 전국 대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건설업 비중이 높은 전북에 압박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에서는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공부문 조기 발주 부분이 이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총 올해 도, 시군, 기타 공공기관까지 합치면 한 4조 7천억 정도 신규 발주 물량이 있는데 상반기 내 70% 이상 조기 발주 추진하도록 각 기관 간 협업을 좀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적으로는 이제 공장을 신축해서 지역업체 이용 실적에 따라서 투자보조금을 최대 5% 추가 가산 지급하는 제도를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투자기업이 지역 건설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됐다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 공공기관 발주공사 공동계약 시 지역업체를 이용을 하면 기존 30%에서 40%까지 상향하는 비율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북 특별자치법 개정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만금 사업에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청과 협력을 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도 지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현장 중심으로 해서 지역 건설업체하고 합동 세일즈를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대형 사업장 거기에 수주를 많이 딸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이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경기가 좋아야 또 고용시장도 분위기가 좋을 텐데 지금 중소기업이랄지 건설업체, 소상공인 이런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다 두루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일자리 상황만 혼자 좋을 수는 참 좋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 부분 어떤 고민과 지원 뒤따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회장님? 예, 지금 인구 유출 문제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전북도와 정치권이 노력해서 젊은 청년들이 전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나 IT, 스마트업 등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직군들이 전북에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에서는 특히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나 전문 대학교, 그 다음에
문화생활에도 다양한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만이 젊은 사람들이 전북의 도를 떠나지 않고 전북으로 내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거 문제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자기 수입의 약 30% 이내의 비용으로 주거 비용을 해결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삶의 쾌적한 삶을 느낄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청년들이 올 수 있는 일자리나 문화, 주거,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면 전북에 들어오는 유입 인구를 많이 만들어서 전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지금 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입니다. 공공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일시적이고 결국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저희가 173개 기업, 그다음에 1만 7천 명의 신규 고용, 그다음에 14조 5천억 정도 투자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분이 실투자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행정력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사후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일자리가 빨리 도내에서 가동이 되고 또 도내에 있는 그 일자리 구직자들이 타지로 안 나가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청년 유출 부분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 저희들이 전북형 청년 친화기업 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 정책을 지금 피면서 도내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을 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을 더욱더 다듬고 또 민간하고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또 효과적인 정책을 계속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173개 업체가 14조 5천억 투자 유치 협약 말씀하셨는데 네. 최근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실제 투자를 조금 미루거나 좀 주저하는 분위기는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일부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정세 변화, 그다음에 국내 경제 안정성 때문에 일부 한두 개 기업 정도가 조금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면서 재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기업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국내 상황이 안정되고 이 상황을 바탕으로 또 해외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처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요. 창업을 했다 폐업을 하고 또 다시 빚을 내서 창업을 하는 이른바 이제 회전문 창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창업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특히 어떤 지원이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회장님. 네, 이제 굳이 나누자면 이 중장년하고 청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지원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펼쳐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년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 창업을 하다 보니 특히 창업이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유지하는 게 또 더 힘들고 그래서 신규 창업을 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특히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청년이라든지 도내 청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년에서 3년 정도의 꾸준한 관리 기간이 필요하다. 신규 창업 청년들은 그리고 이제 중장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자금 지원 그러니까 금융 확대 지원 제도 등을 좀 정비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재원 문제가 항상 뒤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도에서 실시하는 청년 제도라든지 아니면 청년 지원 제도라든지 중장년 지원 제도라든지 소상공인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은 되고 있지만 항상 그 부분에 사각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소상공인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 자금에 비해서 지원 자금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여하튼간 그런 부분들이 좀 순차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초기 창업이라든지 재창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것은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현재 이제 웹상에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만 본인이 한 달이나 2달 정도 이렇게 창업
하기 전 한 달이나 두 달, 뭐 많게는 6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 폐업률이 한 30% 이상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시장에 해당되는 경제 동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업 폐업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시스템 안에서. 예,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활용을 하셔서 그 창업을 하실 때 특히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야 나중에 폐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고 재창업했을 때 실패율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권 정보 시스템은 이게 시군구 단위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건 연동? 이제 통합 정보 시스템인데요. 예, 예.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그 회원 가입을 하면 소상공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누구나 가입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예. 뭐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 하면 바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예. 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할 얘기가 많기는 한데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017년 21.4%에서 지난해 8월 19.7%로 지속적으로 하향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주요국인 미국이나 일본, 독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전북 지역은 이 전주를 필두로 굉장히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경제 인구 중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 같이 종사하는 근무자들을 다 포함한다고 하면 62%나 비중이 될 만큼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 회전문식 창업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고용이 튼튼하면 이런 회전문식 창업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거든요. 근데 네. 이 고용이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창업했다 폐업하고 또 방법이 없으니까 또 창업을 하게 되고 또 폐업하게 되고 이 굴레를 계속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 전북 지역을 보면 지난 수년간 현대중공업, GM 이런 굴지의 대기업이 빠져나간 반면 이런 좋은 기업들이 아직 유치되는 것은 굉장히 더딘 상황입니다. 예. 즉 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 창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그걸 앞서가고 하는 거는 좋은 현상이지만 이들이 창업을 했다가 폐업을 하고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할 때 그 튼튼한 일자리가 많이 구비가 되어 있다면 이 창업의 굴레를 벗어나서 다시 일자리를 찾고 또 다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창업을 하고 이런 튼튼한 생태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약간 생각의 틀을 바꿔서 이 자영업자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 이 고용을 어떻게 튼튼하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북자치도에서 그 유치하거나 협약 맺은 업체들이 빨리 투자를 하셔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그런 또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그 가장 시급한 과제, 단연 민생 회복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요즘 서민들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변화 이끌어내려면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 지난해 우리 전북 지역의 GRDP가 3%대 벽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전국 GDP 대비 2.7%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1인당 GRDP도 전국 평균 대비 7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생 안정이라는 게 일시적인 지원금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튼튼한 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우리 전북 지역은 외부 충격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가장 큰 충격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튼실한 고용을 받쳐줄 기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수치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전북 지역은 300명 이상의 기업체 비중이 0.04%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반면 우리가 5명 미만의 사업장은 88.9%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영세 사업장이라는 것을 알 수 예.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우리 전북 지역이 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튼실하고 건실하고 그리고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우리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민생 안정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도 우리 전북 지역은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회장님. 예. 당면한 과제는 현재 이 난국을 잘 타개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각종 소상공인 관련 유관 기관에서도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좀 잘 타결을 해보자라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예.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실현이 되려면 일단 도도 도지만 각 지자체, 그러니까 14개 시군에서 그거를 떠받들어서 잘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소상공인 문제를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 어떤 자금 출자를 해가지고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생성을 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자 했었을 때 예.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여줘야 이 부분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그 도도 도지만 각 지자체에서 출자하는 그 자금에 비례해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협조를 해주셔서 보완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이번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십사 그 부분 당부 말씀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회장님. 아까도 최남준 교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일에 대한 그 만족도를 많이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북 기업도 많은 기업이 유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양질의 일자리,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그에 맞는 소득이 주어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네, 여러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이제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와 14개 시군이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말씀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14개 시군과 협조 관계를 튼튼하게 구축해서 지금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장기적으로는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공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업 유치를 통한 민간 경제의 활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업 유치를 하다 보면 지금 법뿐만 아니라 이제 조례에도 각종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산단별로 업종 제한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면서 그 규제를 풀고 또 다양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공간을 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 이제 좀 도민들께서도 기업들이 유치하고 이제 문을 두드릴 때 미리 걱정을 해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해서 전라북도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예. 또 기존 기업들도 또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기업들을 좀 포용하는 그런 자세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 전라북도 문을 두드릴 수 있게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환경을 대표적으로 오염시키는 그런 오염 기업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환경 오염을 심각하게 해서 국민 건강을 해칠 정도의 기업이 아니라면 예. 우리 도내에 남아도는 공단에 충분히 입주를 시켜서 성장을 시키고 우리 도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많은 도민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전북의 그 경제의 기초 체력이 조금 튼튼하다면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조금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국가 경제나 국제 경제가 조금 나빠지면 더 크게 몸살을 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북 경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으로 간단하게 30초씩만 좀 말씀해 주시죠. 시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과제들은 좀 시간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소비 심리를 빨리 올리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 우리 지금 현재 불안정한 전국도 곧 해소가 될 것이고, 그다음 이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뭐 국가 차원이나 지방 차원에서 이제 대응은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위축된 마음을 좀 풀어가지고 그 적극적으로 좀 소비 활동에 나섰으면 그것이 단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의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회장님. 예, 전북 도민에서도 도민들도 정치권에서 해줘야 할 역할과 또 도에서 해줘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전북 도민들이 전북 기업을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도민들이 전북에 생산되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 주시고 애용해 주신다면 또 전북 전북에 있는 기업들도 도민을 위해서 좋은 제품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우리 전북 도민이 똘똘 뭉쳐서 우리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강낙현 회장님. 예. 네, 그 소상공인 관련돼서 지원이라는 것과 성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는 아까 이제 뭐 저희 논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금에는 한계가 있고 소상공인들은 그 자금의 범위 외에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자체적으로 서비스 마인드 개선이라든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국에서는 폐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자구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는 것이 실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같이 잘 이겨내도록 하자라고 화이팅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뭐 경제 학교에 있으면서 뭐 신문 기자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저는 또 학교에 있으니까 학생들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라는 것은 사이클입니다.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도 있고 또 과열이 오면 침체가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만 어찌됐든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목표가 있을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지원해야 될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단기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와가 잘 상담을 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모든 도민이 하나 되어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또 학교도 그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몹시 어렵습니다. 나라 안팎의 분위기도 악재투성입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과 정책 당국의 대응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